자, 2시 11분입니다. 2시 11분에 이제 EDGC는 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급격히 치고 올려서 상한가에 진입을 시켰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저쪽은 상한가 들어가면서 5천억.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에 연동돼 있는 넵지노믹스나 이제 수젠텍의 흐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릴 때 기준에서는 EDGC의 상한가가 아닌 시젠의 변동성에 따라붙었던 흐름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EDGC 상한가에 연동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지켜보는 종목군들이 EDGC가 이제 상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넵지노믹스 질문을 주셨을 때, 만약에 시젠의 기준으로 같이 동반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시젠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같은 크기의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면은 뭐 동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장 지금 2시 12분인데 지금 뭐 무리해서 움직임을 쫓아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성향상 뭐 넵지노믹스나 수젠텍의 비중을 월등하게 들이진 않아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한진칼이 플러스로 좀 돌려주면서 그나마 이제 주력 종목 중에 하나가 빨간불로 나와줘서 좀 좋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야 뭐 오늘 15%꽉 채운 이후의 흐름에서 아주 긍정적인 시세가 나와줬고, 또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이 18만 2,500원 그리고 17만 8,8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이 되신 상태라서 무난합니다. 무난한 상태에 만약에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질문을 주셔야 되는데, 상당 부분의 분들이 비중을 가지고 계실 거는 같아요. 상당 부분의 분들이 비중을 가지고 계실 건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기준점, 이런 기준점, 어떤 기준점이요? 지금 전체적으로 고점을 찍고 18만 6,200원 찍고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때 2% 4%의 기준을 설정하시는 기준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매직 계산기 어떻게 써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합니다. 이 장중 그냥 그 원하시는 종목군에 대한 종목명을 넣으시면, 종목을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뭐 하나솔루션이다, 뭐 시젠이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자동적으로 현재가가 형성이 되고 고가 시가가 형성이 됩니다. 요 매입가만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매입가만. 그렇게 해서 시젠 같은 경우에 우리가 13만 5천 원의 편입의 기준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서의 손절가. 손절은 2에서 3%의 기준. 주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는 10% 범위까지.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시가총액 규모에 맞게 뭐 1.5%든지 2%, 그 정도 2% 단위에서 오늘은 기준을 잡았죠. 변동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 시젠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흐름을 놓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경우에만 재편입, 제한적인 재편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가 부분의 기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 시젠 재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고점과 이제 저점의 기준에서의 재편입 기준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고점과 저점의 재편입의 기준은 3분의 1 지점이 17만 4,300원입니다. 17만 4,300원.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맞나요? 그렇게 해서 17만, 뭐 여기서는 5,000원의 기준이고, 요 기준이 앞선 시간에 이제 설정해 드린 그 가격 기준이 되는데, 어찌됐건 지우고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17만 4,300원의 지지가 형성되느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려질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려졌느냐. 근데 이제 거래량이 다소 못 미치는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윗골이 쫙 날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지금부터라도 이제 움직일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려지면, 차익 실현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재편입의 기준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만 2,500원에 차익 실현했다. 그럼 이 정도 범위에서는 재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죠. 거래가 수반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5분봉이 애매하다. 그러면 1분봉으로 보시면 되죠. 똑같은 가격 자리에 17만 4,300원. 17만 4,300원의 기준이 설정될 때
거기서 돌릴 때 거래량이 수반됐느냐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어느 때 요때 실리네요. 그럼 따라붙을 수 있는 가격에 뭐 한 요 정도 중반 정도에 잡을 수 있었다. 그러면 17만 6천 원 정도?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서 재편입은 가능한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2시 17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어렵게 또 재편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분의 1 지점은 16만 8,350원의 기준. 결론은 만약에 차익 실현이 단계별로 진행해서 전량 차익 실현됐다라고 한다면 관망하는 쪽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비중을 만약에 차익 실현 못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5%까지 채웠잖아요. 지금 범위에서 이제 만약에 17만 5천 원 밀려 내려가면 최소 5에서 10%는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17만 5천 원 채 이탈되면 그게 고점 대비 5% 이상의 조정이에요. 그렇게 대처를 하시고, 또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풍제약도 조금 전에 이제 기준점 설정해서 잡아드렸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이 이렇게 52,900원 대비해서 52,000원으로 아마 신풍제약은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52,000원 부분을 넘어섰고, 8차 목표 주가 52,000원을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2%, 4%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51,800원, 58,000원의 차익 실현이 돼 있으셔야 되는 게 맞죠. 안 돼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 하셔야죠, 그 물량은. 원체 이제 그 44,600원 돌파할 때 물량 뭐 이런 기준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 재편입은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재편입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46,850원을 돌릴 때 거래가 완벽하게 실리는 모습으로 지금은 거래가 안 실려 있어요. 그리고 48,900원 돌릴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이제 차트 잠시 보여드렸는데, 신풍제약의 1분봉 기준에 여기서 거래가 확실하게 실려지면서 돌리는 모습이. 그래서 여기서 뭐 2시 기준에 실린 거 아니냐. 근데 글쎄요. 5분봉 기준으로도 이제 다소 미흡하죠. 애매하죠. 그래서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재편입은 없다.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3% 밀려 있으면 손절입니다. 가지고 계시면 손절. 그리고 이제 다시 돌리면 들어가면 되니까. 부강약품 그 질문도 있었는데, 부강약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신풍제약하고 이제 같이 동반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신풍제약 27% 막 28% 올라갈 때 부강약품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신풍제약이 이제 미끄러지면서 부강약품도 아마 조정폭이 고점 대비 꼬리가 달리지 않았나, 달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편입 단가보다 2, 3% 밀리면 손절의 기준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진 세미캠, 그리고 나서 다시 넵지노믹스 수젠텍 볼게요. 동진 세미캠도 고점 대비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수익이니까 가져가도 되죠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명확하게 답변 안 드리고 오후에 다시 들여다 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 005290 한번 넣어서 볼게요. 005290 이렇게 보시면 동진 세미캠이란 말이에요. 그럼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31,300원 또 36,000원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기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오늘 뭐 28,900원에 바로 따라붙은 것도 아니고 33,350원 고점 넘길 때 들어간 물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기서 만약에 뭐 3,500원이었다 그럼 1,400원 수익에 고점 대비 2% 3% 잡기도 애매했죠. 어찌됐든 뭐 가지고 가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는 수급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급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가지고 간다라고 해도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가는 쪽의 기준을 무리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입되고 뭐 손절 범위도 아닐 거 아니에요. 또 3%씩 밀린. 그래서 뭐 문자까지 나간 편입의 기준의 종목은 아닙니다만, 편입을 하셨다고 한다면 비중만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유지하셔서 수익 기준에서 수익이 날 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부분 프로그램 쪽에 수급은 일단 긍정적이라서 전체 수급이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나왔다 할지라도
긍정적일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그리고 저쪽이죠. 그 넵지노믹스 추젠텍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장에 늦은 시간에 EDGC 상한가 같다고 따라붙는 것도 사실은 버거워요. 완전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가총액 그 1조 미만짜리의 최대 상승폭 15%까지뿐이 못 따라붙죠. 15%까지뿐이.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추젠텍도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럴 바에는 이제 월요일날 재차 거래대금 형성되고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때 들여다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상한가 들어간 뭐 아랩텍 같은 경우에 교육만 제대로 받으셨다면 거래대금 뭐 6, 700억 터지고 변동성 제한적으로 줬을 때 이럴 때 오히려 좀 오늘 들여다보면서 잡아낼 수 있었겠죠. 이런 거 이제 교육용으로 한번 스스로 매매를 조금씩 해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미련이 남더라도 교육이 아니라 교육 받으신 대로 차익 실현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면 손절까지 설정하셔서 대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넷마블 뭐 유지하시고 나머지 아이고 LG 과학이 많이 눌렸어요. 2%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진칼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고점 대비해서 또 시가 대비해서 많이 밀려 내려갔죠. 그럴 때 사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의 기준도 뭐 가지고 가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차익 실현하셔서 현금 비중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뭐 한진칼 쪽의 거래량이 제한적인데 그나마도 일부 돌리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매직 계산기는 간단하게 설명됐죠. 그냥 종목 코드명만 넣으시면 이 고점과 시가 혹은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의 가격, 그 가격에서 올라탄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지되는지 거래가 터지면서 돌리는지 그 정도만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한진칼이라도 또 움직여줘서 고맙습니다. 시젠 대박 났고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 들어가신 분들 수익 충분히 나셨고 그리고 한진칼 쪽에 플러스 전환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IT 쪽의 조정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의 조정이 너무 커서 버겁긴 합니다만 그냥 이것은 시장 흐름으로 치부하고 다음 주에 또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후장에 가급적이면 뭐 나머지 주력주들 잘 돌려놓고 마무리 짓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